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5월 7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이제 간밤에 뉴욕 시장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양대 지수가 다 상승을 하고요.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우가 제일 많이 올랐고 거의 1%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S&P 500, 나스닥이 0.37%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37% 정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외견상으로 보면 3대 지수가 다 오르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5월 5일 날 일어났던 그 옐런 장관의 금리 발언은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외견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스닥이 이틀 동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거의 그 2.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반등치고는 아주 소폭 반등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 매주 발표되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9만 8천 건.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50만 건 이하로 된 게 이번 주가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각종 지표들도 그렇고 미국이 실물 경기의 회복 또 고용 문제에 대한 굉장한 그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우나 S&P 500 지수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도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이 기술주 중심보다는 근데 뭐 우리 시장이 또 명확하게 기술주가 뭐냐 이렇게 미국처럼 좀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 민감주, 우리 백만개미에서 늘 얘기하던 산업군에 관련되는 그런 이제 뭐 전통 산업도 코로나 때문에 묶여 있던 그 유통 소비 쪽 문제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우리나라도 이끌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 우위에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매도 우위가 우리가 차감해서 매도로 이렇게 나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 그 순매도는 1,901억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이 산 것들도 꽤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은 오늘 매수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관이 사면 되게 기관이 이쁘고 기관이 팔면 기관이 밉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기관이 3,481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은 진짜 오래간만에 375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금융투자가 대부분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늘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6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순매수를. 그러면 그 반대편에 뭐 개인도 좀 팔았지만 대부분이 5,600억 정도는 기관이 판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이제 선물이 팔리니까 당연히 이제 현물 시장에 매수가 쫓아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이렇게 보여줬고 개인들은 처음에는 좀 매수를 하다가 이게 지수가 3,200을 넘어가니까 다시 이제 매도로 아마 이제 그 이익 실현 물량을 좀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개인들은 1,425억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랑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개인만 사는 그런 모습을 주말에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이 448억을 팔았고 코스닥에서 기관은 145억을 팔았고 875억 정도 개인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이제 또 기술적으로 좀 보면 말이죠. 코스피는 지금 뭐 코스닥도 그렇지만 연 3일 이제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빠진 것보단 좋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증가되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는 거로 봐서 또다시 박스권 상단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오늘도 보셨지만 3,200을 못 지켜요. 오늘 좀 종가에서 넘기는가 하는데 뭐 3,200이 뭐 딱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투자 심리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또다시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아직도 우리가 좀 남겨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코스닥도 이제 다시 회복에 들어갔는데 이게 주봉을 보면 말이죠. 코스닥의 주봉을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이제 몇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는데 뭐 어쨌건 어떤 식으로 봉합이 됐건 간에 그 옐런 장관의 금리 얘기는 어쨌든 간 우리가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경이 자꾸 쓰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 주식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갔고 또 해운 그 운임 지수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참 HMM 같은 거 보면은 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공매도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거 공매도 잔량이 많거든요. 그래도 괜찮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매도랑 어떻게 친해지는가를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매도 제가 그랬잖아요. 공매도는 누가 허약하면 맞는 거예요. 허약하면. 그리고 초기에 한 게 아니라 이제 허약해서 한번 공매도를 맞아서 이게 살아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확인사절이라고까지 조금 끔찍하게 얘기했지만 그때는 이제 막 하이에나 같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거기다가 매도를 더 치게 되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게 뭐예요? 공매도 잔량.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거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어디서 보냐. 근데 요새 보니까 뭐 HTS 잘 돼 있는 회사들은 그냥 바로 볼 수가 있는데 거래하시는 데가 그거 안 해놨으면 뭐 딴 데로 좀 바꾸시든지 아니면 거래소 그 통계 자료에 들어가면 거래소 한국 거래소 치시고 거기 홈페이지 통계 자료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 그 조금 시차가 생겨요. 그래서 증권회사 HTS에서 보는 게 제일 편리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게 이런 식으로 공매도는 앞으로 우리랑 같이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런 식의 흐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점차 우리가 5월 3일 날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이게 좀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공매도 이렇게 가닥이 잡힙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그렇게 너무 제가 그랬죠. 너무 공포스러워 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보복 소비 관련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쫓아서 지금 이렇게 좀 움직여 본 건데 이게 이제 쫓아서 움직인 건지 아닌지는 뒤에 이제 시장 얘기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제가 어저께 한번더 말실수할 뻔했던 호텔 신라 그것도 오늘 또 올랐어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올랐고 또 우리 이제 그 특허 보호 면제라고 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허 보호 면제. 그러니까 지금 뭐 파이자나 모더나 그 백신에 대한 특허를 일시적으로 보호 면제해 준다.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을 그대로 갖다가 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CMO 기술이 있는 우리는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CMO 관련된 오늘 회사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회사들의 공장 라인이 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다 이게 수주받아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세우고 이거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새로운 방식 아니에요. 이 파이자나 모더나께. 그러니까 이거는 또 증설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거를 별도로. 그럼 또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할 거고 제일 좋은 건 그냥 백신을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올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공매도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HTS가 잘 돼 있는 그 증권사는 그냥 HT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최고고 그게 안 되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책 얘기 매일 한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 책을 쓰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초대권이 없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책을 사시면 알지만 표지를 딱 넘기면 제가 이게 손글씨로 쓴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거기에 초대권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거기 과외 표시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오시면 오프라인 강의 때 참석하실 수 있게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권이 이렇게 티켓으로 따로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막 그러시는 분 계셔서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다른 쪽에서 다른 분들을 이제 좀 만났는데 책을 진짜 너무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보답하는 거는 백만개미 이거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백만개미 제가 어린이날 특집 할 때 리밸런싱 할 때 그때까지 뭐 2년이나 그때까지 제가 백만개미 하면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 요새 제가 이런 거죠. 책을 냈으니까 이거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제가 작가가 된 거잖아요. 난데없이.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작가책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출판사는 사업을 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고 막 이러시면서 저를 어디다가 인터뷰도 하고 잡지랑 또 굉장히 발행 부수가 많은 잡지하고도 또 인터뷰가 잡혀 있고 또 구독자 수가 무지 많은 그런 유튜브 채널에도 인터뷰를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바빠서 그런 건데 백만개미 기운 잘할 때까지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걱정 건강 저 건강합니다. 나이보다 한 10년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제 제가 느꼈어요. 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쨌거나 옐런 장관이 금리 얘기를 갑자기 툭 꺼내고 다시 봉합은 했지만 이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늘 주머니 속에 이거를 담아가지고 다야 하는 걸로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드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그래, 그냥 주머니 넣고 있으면 뭐 어떻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 딴에는 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더 어려워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금리 얘기를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머니 속에 있다는 거는 뭐냐면 아무 때나 꺼낼 수 있잖아요. 응, 그렇죠. 이 주머니 없어요. 어디 딴 데 있어요. 그러면 뭐 거기서 꺼내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금리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뭐 이게 그냥 예를 들자면 다음 달에 금리가 움직여도 하나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게 정지 작업을 이미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썸네일 제목도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신경을 써야 되냐. 여태까지 이제 공매도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 우리한테 답을 줬어요. 답을. 그래서 답을 줬는데 우리가 그 답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 조금 그걸 좀 그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대통령께서 21일 날 방미를 하잖아요. 여기다 맞춰야 돼요. 여기다가 방점을 찍고 시장을 보면 시장이 우리한테 어떤 답을 줬는지 되게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K방역 그래서 마스크도 잘 쓰고 요새도 이제 4명, 5명 이상 모이고 있는데 열심히 지켜서 이제 확진자 증가 속도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일 문제가 이제 이게 백신 아니에요. 백신을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의 스가 총리가 방미했던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그때 스가 총리가 1억 4천만 명 분의 그 백신을 받아갔어요. 미국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서 어떤 차관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시면, 그럼 우리 인구 비례로 따지면 한 7천만 명 정도 우리 좀 받아 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파이자나 모더나 뭐 이런 걸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왜 그럼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느냐? 자, 지금 이제 미국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미국 뉴욕주는 5월 19일부터 완전 경제 재개를 선언했어요, 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권 수도 떨어지고 실제로 지표들이 막 올라가고 이러는 거는 뭐냐면 이 이제 백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접종 속도가 증가되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이제 가족이 뉴욕에 살고 계신데 그 전화해 보면 2번 다 맞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독립기념일까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맞춰서 코로나로부터 독립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목표치를 제시하고 연설해서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도 만약에 이 백신 접종하는 것만 해결이 된다면 이거는 수출 못지않게 그동안 이제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나 유통이나 또 이런 쪽 내수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태 버틴 거는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또 우리는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내수 소비 이런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경제 쉽게 얘기하면 경제 리오프닝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뭐예요? 경기민감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지만 경기민감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시장이 지금 미리 감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은 지금 내면에 깔린 게 그런 논리로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이나 철강은 이거는 수출 쪽이니까 조금 궤를 달리하지만 우리 안에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소비 쪽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간헐적으로 움직이고 막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미국한테 뭘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시면 대통령께서 방미할 때 4대 그룹 동행 가능성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자동차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꼭 이제 미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은 좀 우리랑 조금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짓는 거 더 투자하고 배터리 공장도 우리가 미국에 짓는 거 더 투자를 약속하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양국 대통령께서 만날 때 거기 경제에 따라서 얘기하면 이건 뭐 도장 찍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자동차,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재미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새 우리 시장에서는 그거를 보고 경기민감주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근데 경기민감주가 올라가는데 정작 외국인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한 2천억 가까이 1,900 얼마 이렇게 매도한 걸로 돼 있지만 얘네도 사기도 산단 말이에요. 그 뭘 사냐? 그리고 요새 천덕꾸러기 신세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걸 사고 있어요. 재밌죠?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그리고 얘네들은 금융주 이런 거 진지하게 샀잖아요. 요새는 오히려 뭐 샀다 팠다 하면서 이익 시현도 하고 뭐 이러는 거 모습을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백신이 빠른 속도로 그 접종이 완료치에 가까이 갈수록 고용이 정상화된다. 미국이.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독립기념일까지 70% 접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금리죠. 이거는 우리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한번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미국이 접종이 완료되고 그리고 고용이 정상화되고 오늘 당장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권 수도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미국 연준이나 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고용이 제대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증시가 충격을 먹어서 막 다시 하락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거는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기술주는 그동안에 사실 기술주는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기술주는 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경기민감주 같은 게 상승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그게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술주가 막 폭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쉬었던 경기 민감주가 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조목조목 짚어서 몇 개 종목들을 예를 들었지만 걔네들도 안 오른 거 아니에요. 상당히 올랐어요. 나름 뭐 50% 이상 이렇게 해서 작년 연말에 비해서 이미 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이거는 시장이 결국 이런 거잖아요. 코로나 접종이 끝나고 고용이 증가되고 이러면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그 우리가 이분법적 논리로 이제는 성장도 기술 성장도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번 차례에는 경기 민감주가 앞장서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뒤따라서 또 기술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뭐 코스피 기준으로 뭐 연말 안에 3,700 간다. 뭐 그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이고 어쪽이 아니 코로나도 종식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는데 뭐 성장주가 안 돼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은 너무 이제 작년서부터 성장주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성장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꿈을 산 거예요. 꿈.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거는 이쪽이니까 지금은 이제 현실적인 게 그동안 쉬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편식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늘도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사는 뭐 바보라서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다 있는 포트폴리오가 최고다. 또 한 가지는 현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왜? 만약에 정말 금리를 만지작거리해서 그게 충격이 크건 금리를 손을 대면 일단 시장을 한번 덜컹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돈이 없으면 우리가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한 30% 현금은 따로 차고 있자는 거죠. 이 일종의 보험이에요. 인슈런스를 내 계좌에 걸어놓자. 그거가 없으면 꽉 차 있으면 그냥 덜컹 금리 충격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통령께서 방미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 이후에 펼쳐질 거에 대한 그 시장의 선제적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월요일 날서부터는 가파르게 이제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주투자하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데 이거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실제로 주시장에 미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미국도 한번 들여다보니까 미국이 저렇구나. 그러면 이럴 수도 금리 카드를 의외로 빨리 꺼낼 수도 있겠구나. 아직 큰 폭은 아니라도 의미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적어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일 브런치 카페는 여러분 방학인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방학이고 저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